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서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애플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3분기, 애플도 회계분기가 약간 달라서요. 우리는 이제 3분기라고 부르는데 애플 내에서는 이번 분기가 4분기가 됩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는 분기죠. 근데 저희는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이번 분기를 그냥 다 3분기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6시 하게 되고요. 실제로 실적이 홈페이지에 뜨는 거는 금요일 아침 장이 끝나자마자 몇 분 이내에 일반적으로 뜹니다. 컨퍼런스 콜을 6시에 하는 거고요. 네, 하여간 그래서 오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우선은 기업의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애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없을 테니까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난 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파헤쳐보고 그 다음에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 예상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애플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을 빼놓고 애플을 얘기할 수 없죠. 네, 스티브 잡스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사실 애플의 모든 아이덴티티에 그가 남긴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계자인 팀 쿡이 뭐 스티브 잡스 때만큼의 혁신은 없을지 몰라도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는 스티브 잡스 때보다도 더 훨씬 더 애플을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뭐 애플의 가장 대표적인 또 떠오르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 아이폰 피처폰밖에 안 쓰던 인류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삶으로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그런 계기죠. 아이폰. 그리고 흔히 카페용 컴퓨터라고 불리는 맥북이나 아이맥 등의 디바이스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모든 디바이스 등이 서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맞물려 있어요. 이걸 이제 생태계를 구성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여러 서비스들까지 애플의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나면 이제 이 생태계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비용과 낭비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 고통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한번 이 생태계에 빠져든 사람을 내보내주지 않는다. 그게 이제 애플이 단순히 성장주, 기술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코카콜라와 같은 그런 필수 소비재, 스마트폰은 필수 소비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브랜드 파워 있는 그런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그런 가치주의 영역에 이제는 점점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애플의 자산의 40% 정도를 몰빵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살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그 안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종의 필수 소비재 업체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실적을 보면은 우선 뭐 실적 자체가 되게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1%, 그 다음에 수입도 12% 정도 수입을 했고, EPS는 18% 정도 조금 나아지긴 했고요. 영업이익도 13% 정도로 전반적으로 나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뭐 딱히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10% 초반대에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바이스별로 보자면은 아이폰이 전체의 44.3%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 애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가 11%.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 환경이잖아요. 이 모바일 환경이 전체 애플 매출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맥으로 대변되는 컴퓨팅이 한 10% 약간 넘게 있고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애플 워치로 대변되는 웨어러블이나 아이팟으로 대변되는 이어폰 등의 그런 음향기기들, 그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나머지 10% 정도의 비즈니스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국에 거의 3배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최우선국이고요. 그 다음은 유럽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 중국이 의외로 3위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도 의외로 중국 인구수 비교했을 경우에는
반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아이폰 사랑이 얼마나 심한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 나머지 아시아 부분이 약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늘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걸 보고 나니까 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은 어떻게 될까? 우선 애플은 기존의 시장 예측치를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데 어닝 비트 이상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닝보다 좋은 실적을 내왔고, 대신 이제 이번에 시장 예측치가 꽤 높아요. 지난번 1, 2분기 실적보다도 이번에 시장 예측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높은 성적을 보여줘야죠. 이유는 당연하지만 아이폰은 원래 1,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4분기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들과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어떠냐가 아이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지난 3분기는 코로나 영향이 없었죠. 그리고 이번 3분기는 코로나 영향이 있을 거란 거,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 아이폰 출시가 밀려서 아이폰이 완전히 4분기로 넘어갔다는 거. 기존에는 그래도 처음에 출하하는 그 당시에는 3분기로 잡혔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아이폰이 코로나로 인해서 4분기로 넘어갔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번 분기가 이제 여기서는 2020년 4Q가 되는 겁니다. 근데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19년 4Q가 여기서는 2020년 1Q, 얘가 이제 연말이죠. 그래서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분기 전, 그러니까 작년 3분기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시 저는 제품이랑 서비스 모두 약간이나마 더 매출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고, 여기 지출이나 서비스들은 매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산출이 되게끔 자동 수식을 걸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총 이익은 250억 정도가 되겠고, 거기다 영업 지출 역시 수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빠지고 나면 영업이익은 지난 동기 대비보다는 좀 좋죠. 거기에 나머지 것을 빼고 난 갭 순이익은 138억 9,800만 달러로 지난번보다 근소하게 낮습니다. 근데 이제 발행 주식수가 감소되었죠. 애플은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같은 순이익이어도 주식수가 계속 줄다 보니까 EPS는 좋아져요. 그래서 EPS는 지난번 동기 대비 한 7, 8% 정도인가요? 좋아진 0.8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거는 시장 예측치인 0.71보다도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라면 비트라고 할 수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치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주가를 보기 위해서 지난 1, 2분기가 어땠는지 한번 볼 건데요. 1, 1분기 같은 경우에 약간 어닝을 비트를 했는데 뭐 그런 거 영향과 상관없이 앞에 다른 기업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그냥 나스닥은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도 다 오르던 때다. 그래서 그냥 그 기세로 그냥 뭐 쉴 틈 없이 쭉 올랐고요. 2분기를 봐야죠. 2분기가 나름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다음날 갭 상승을 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나스닥 폭등장이라 그러죠. 이 애플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호실적으로 인한 갭 상승과 그 이후에 주식 분할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더 탄력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불난데 기름 붓는 꼴로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극도의 침울한 나스닥 조정기가 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조정기에서 약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좀 정세가 안 좋아서 또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갖는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 우선 세 가지 상황으로 다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 예상치를 만족 못할 때, 실적 미스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단기적으로 아마 좀 급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저점인 105달러 부근의 지지선까지 급락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내려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냥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어닝 그냥 비트 정도였다. 그러면은 현재 추세를 따라서 다시 뭐 단기적으로는 잠깐 쉴 수 있겠지만은 결국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회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2분기 때랑 마찬가지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이후로 정고점 근처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그렇게 될 확률이 여지껏 조금이라도 높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내가 이 기업이 정말로 괜찮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정말 오래오래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라면은 너무 타이밍이 되지 마세요. 내가 한 5번에 나눠서 사고 싶다. 내가 돈이 한 1,000만 원 있다. 그럼 1,000만 원 한 번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 전이랑 후랑 주가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실적 전에 한 200만 원, 400만 원 2번 넣고 실적 발표하는 날에 한 번 넣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나머지 200만 원 2번 정도에 또 나눠 넣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리스크를 이제 평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절대 한 번에 넣지 말고 최대한 나눠서 넣어라. 그리고 확신이 있으신 분은 뭐다? 돈 될 때마다 사라. 타이밍 재지 마라. 이건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네, 이렇게 시가총액 1위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아마 내일이나 늦어도 내일 모레 전 실적 발표 전에는 아마존도 제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주식도 갖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